치유학 박사를 했던 한의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명 내지 한 30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보고 여기서 보고 또 나아가서 세계 각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 보면서 느낀 거를 가지고 이 자연 치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첫째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세 번째 의사입니다. 첫째는 심의가 첫째 의사입니다. 심의.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방을 하는 의사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치료를 병이 난 것을 고치는 게 세 번째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의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연 치유를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을 할 때 저는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한의사가 뭐냐면 통증밖에 없었습니다. 통증밖에 한의사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전문의가 되보려고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을 준비를 거의 다 했었는데 지도교수인 김정은 선생님이 그거는 15,600개라는 논문이 이미 벌써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논문들을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제가 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쓸 수도 없고 써도 그걸 모방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늦었지만은 이 자연 치유학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데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품을 이제 한약이라는 걸 먹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전부 중국제, 한국제, 그리고 또 중국제도 못 믿으니까 한국제를 써야 된다 생각해서 실제 우리가 해보면 중국제를 쓰는 거하고 여기 한국제를 쓰는 거하고 약품값이 3배 이상 한국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소비자들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미대륙에서 나는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한약을 만들 수가 있나?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그걸 먹음으로써 다른 한약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여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선진국에서 식사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백설탕 등 이런 것이 과잉 섭취가 돼가지고 이것이 성인병의 발병률을 무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여러 나라에서 조사 연구해보니까 칼로리 원인 영양소는 지나치게 섭취하고 또 이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미량 영양소와 섬유는 부족하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심장병, 암, 당뇨병 그런 성인병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같은 동양인에게 많던 세동맥 경화증 이런 것이 비율이 줄고 서구인에게 많은 죽상동맥 경화증 비율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식사의 서구화 경향에 따라서 질병이 자꾸 지금 서구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갔던 암이라든가 갑상선병, 결장암 이런 것이 당뇨병 이런 게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6대 4인이 신장병, 암, 중풍, 당뇨병, 간경화증, 동맥경화증 이런 모두 만성퇴행성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 때는 이런 병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무슨 병이냐면 식원병입니다. 먹는 데 따라서. 그래서 이걸 조사해보면 필리핀, 앙골라 이런 데서는 미국의 그런 병들 식원병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식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질병의 5분의 1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을 초래하는 영유아의 사망을 높이는 이런 걸 막고 선진국 가운데서도 영유아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고도의 선진국이
우리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영양 문제를 갖다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원이 야채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가공도가 낮거나 가급적 통밀로 만든 빵을 먹는다. 설탕의 섭취량을 감소시킨다. 이것이 미국이 지금 내걸고 있는 영양학회의 얘기입니다. 가공식품의 폐를 예를 들면 최대 비타민 C1을 구웠을 때 단 1%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감자를 식용유로 튀겨 칩을 만들면 지방이 40% 이상이 감자가 아닌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맥도날드에 많은 데서 그 감자 칩을 들고 계시지만 이것이 지금 감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맛을 자극하는 것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동식물성 식용유를 지금 사용한다고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맹독성인 과산화 지질로 변해서 그걸 억제하는 항산화 제품인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고, 합성산화제인 BHA나 BHT 등을 첨가해서 튀김을 하는 과열 과정에서 모두 소실되므로 오래된 기름으로 튀겼거나 또 튀긴 후 1시간이 경과된 튀김을 먹는 것은 우리가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사한 것은 미국인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의 최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아미노산, 즉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 식사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줄이는 거니까, 그 줄이는 게 뭐냐면 바로 스턴트 식품을 끊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조식품을 섭취해서 자연히 치유되는 것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연식품을 얼마나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암, 당뇨병,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대부분은 식사나 화학물질이 원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섬유질이 결핍되어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 치료법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둔 낡은 전통 의학이지, 그것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곡물과 과일, 야채를 먹는 자연식과 식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약초를 이용하는 자연 치유학이 우리를 살릴 뿐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48종류, 양념식품 27개, 약용식품 40개, 모두 115종류를 갖다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그 팩터 케미칼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결과를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황색 계열의 채소나 과일에 면역 기능을 올리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리코페인 등이 함유되어 있고, 크린베리에 함유된 벤조익산과 라임, 마늘 등은 살균의 효과가 있고, 양배추는 위와 장의 궤양에 효과적이고, 토마토, 소마로 리코페인, 식용유는 노화나 녹내장의 치료에 효과적인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뇌에 좋고, 은행잎은 뇌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간의 통신 기능을 강화하는 징코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엉겅퀴, 민들레, 아리초코 등은 간의 해독 기능에 좋고, 파파야, 망고, 파인애플 속에는 천연산 수고가 효소가 들어있으며 80%가 지방인 아보카도는 3분의 2가 중성지방과 LDL을 낮추는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밝혀졌습니다. 또 아보카도에는 베타시토스테론에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플라그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아리초코는 LDL을 감소시키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량을 감소시키며, 바나나 속의 포타슘은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심장질환의 예방에 매우 좋고 항염 그리고 항바이러스의 작용도 좋고, 탱저린에는 함영작용과 혈액을 붉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심장병 발생에 효과적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메밀, 오토에는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루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의 폴리페놀은 LDL의 산화를 막아주며 뇌로부터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수를 막습니다. 사과 속의 컬서틴은 통풍, 취장염, 전립선염을 치유케 하고
토마토는 심장마비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석류 안에 있는 탄닌과 아토시아닌 계열의 물질이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을 치유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모든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여기서 인용한 식물화학물질의 종류는 아주 적으나 우리 식생활에 아주 밀접한 정도에 따라 산정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에 대한 반성과 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